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구강으로 리모컨 기능을 활용해서 간단한 디자인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자주 바꾸게 되면은 먼저 디자인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 스킨 저장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먼저 디자인을 저장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하고자 하면 그 스킨을 저장해 놓은 스킨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리모컨 기능이 얘기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내 블로그에 어떤 위치에 있는 기능들인지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아이템 팩토리라고 전문 디자이너나 일반인들도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걸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라고 무료로 나눠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디자인은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블로그 안에 들어가시면 제일 상단 부분에 이런 식으로 내 메뉴라고 하는 메뉴가 있잖아요. 그 메뉴를 누르시면 세부 디자인 설정이라고 하는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리모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각각 내 블로그 디자인에 이 부분이거나 이 부분이거나 이렇게 각각 디자인들이 지칭하는 곳이 있거든요. 자, 그 지칭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디자인은 어떻게 바꾸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디자인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블로그 디자인입니다. 화면은 이렇게 생긴 상태이죠. 자, 이 디자인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가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메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부 디자인 설정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현재 이 디자인 전체를 제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연습 삼아 이것저것 바꿔볼 건데 다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이 디자인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현재 디자인을 저장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 리모컨에 적용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현재 디자인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내가 만든 스킨을 저장합니다 라고 체크를 하시고 스킨 이름을 알 수 있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날짜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020년 10월 26일이네요. 그리고 적용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스킨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확인하시겠습니까 할 때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만든 스킨이 이런 식으로 저장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여주는 이 디자인은 지금 제가 만든 스킨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죠. 이 디자인은 크게 상관은 없고요.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이 만드신 화면이랑 정말 똑같이 들어가길 원한다 그러면 수정 버튼 누르셔서 썸네일을 등록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하지는 않고요. 이름이 제가 방금 넣었던 이름인 건지만 확인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전문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보고 싶으시면 이곳에 아이템 팩토리 바로가기라고 하는 곳을 눌러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보이시겠죠? 전체 이러면 모든 디자인이 다 있는 거고요. 각각 일러스트 위주냐, 사진 위주냐, 합성 디자인 위주냐를 이렇게 구분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면 엄청난 개수의 디자인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자체를 여기 지금 보니까 싸이월드 느낌으로 이런 디자인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이 멋진 것 같다 싶으시면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이템 담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셔서 아이템을 담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가분에게 인사 한마디 남기시고 스킨 바로 적용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스킨이 성공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지금 확인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나눔홀릭 네이버 블로그 내 블로그로 오셔서 아이템 팩토리 스킨에 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미리 보기 하고 눌러보시게 되면 제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진짜 적용하고 싶으시면 이 위치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스킨 적용이라고 누르시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제 디자인은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디자인 처리된 겁니다. 옛날에 싸이월드 같은 느낌이 나죠? 예. 어쨌든 제 블로그는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제 화면이 너무 넓어서 지금 보시면 양쪽에 배경 부분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예쁘지는 않네요. 자, 아무튼 제 블로그는 지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바뀌게 된 겁니다. 제가 다시 원래 디자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면 아까 제가 디자인 저장해 놨었죠. 내 메뉴 누르시고 세부 디자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스킨 변경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네이버 기본적인 디자인 준 것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내 스킨 관리라고 들어가서 내가 만든 스킨인 얘를 선택해 주시고 아까 2020년 10월 26일 걸로 제가 만들었었죠. 선택하시고 스킨 적용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제 디자인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잘 만들어진 팩토리 디자인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죠? 자, 지금부터 내 메뉴 세부 디자인 설정 들어가셔서 이 리모컨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에 보시면 스킨 배경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보이시는데요. 이 스킨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 바깥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깥쪽의 색깔을 지금 이렇게 회색을 쓰고 계시는 건데요. 컬러를 이용해서 다른 컬러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등록이라는 거 누르셔서 여기 보이시는 파일 등록하셔서 여러분의 사진을 갖다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직접 만드셨다면 제가 무료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눌러주시고 이미지 검색에 가을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을 그림이 들어오겠죠?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가을 그림을 넣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배경에 가을 그림이 깔리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넣고 싶다 혹은 얘를 넣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뒷 배경이 깔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등록하시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타일에 가시면 이미 배경으로 사용할 만한 디자인도 이렇게 많이 준 것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1페이지, 2페이지, 4페이지까지 페이지가 존재하니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배경 전체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스킨 배경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미지 혹은 색상 혹은 내가 만든 걸 넣을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위치는 이 부분이 배경 부분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틀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었죠? 이 부분이 타이틀을 넣는 부분입니다. 일단 타이틀은 넓이는 결정이 되어 있고요. 높이는 본인이 50에서 600까지 결정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지난 시간에 300 높이를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블로그 제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표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글씨에 블로그 이름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게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게 좋아서 체크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글씨를 체크하고 쓰고 싶다 하시면 글꼴이라든지 글자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위치를 변경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다 놓고 싶다 하시면 가운데 이렇게 누워주시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근데 표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은 저희가 만들어서 넣는데 만약에 주어진 이미지를 활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요.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4페이지 가량 있으니 움직이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만약에 색상으로만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색상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직접 등록하고 누르시면 여기서 여러분이 만드신 이미지를 올리시거나 혹은 무료 이미지를 검색해서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희는 앞에 있는 그냥 기본 디자인 하나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메뉴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위치에 있는 디자인이 네이버 메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디자인 종류는 여러분이 하신 디자인에 색상이 좀 잘 맞는 걸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걸로 고를 거다, 이런 걸로 고를 거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디자인을 보시고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디자인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 되는 걸 아실 수 있겠어요. 자, 블로그 메뉴라고 부르는 이 아이템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블로그 메뉴 부분을 담당하는 공간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컬러가 바뀔 수 있겠죠. 디자인은 다양하게 지금 보면 거의 10페이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뒤로 가시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투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투명 처리가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종류는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어떤 문양으로 할 건지 잘 맞는 디자인을 하나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블로그 메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박스라고 하는 앤데요. 블로그 전체에 박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양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박스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3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색깔로도 할 수 있고 직접 등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디자인 모두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싶다 하시면 여기 전체 박스 사용하지 않음이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구성 박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성 박스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카테고리나 이런 애들을 구성하는 박스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디자인 없는 걸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의 디자인이 적용돼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보시면 페이지가 9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종류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잘 어울리는 것들로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시간 나실 때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디자인 어떤 디자인인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디자인한 거랑 좀 잘 어울리는 걸로 잘 찾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폰트의 제목색, 내용색 이렇게 보이실 텐데
글씨 이 위치에 예를 들어 제가 제목색을 좀 강한 색으로 붉은색으로 넣겠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내용색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의 글자 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박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은요, 전체 그룹에 해당되는 이렇게 묶여져 있는 테두리 선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선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디자인으로 할 건지를 결정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룹박스가 있으면 좀 답답해 보여서 위쪽에 보시면 그룹박스 사용하지 않음이라는 거 체크해서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 댓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에 이렇게 댓글 스타일에 대한 부분이고요. 선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댓글 스타일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가 결정이 되시는 거죠. 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제목의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필은 여러분의 프로필인 이 화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디자인으로 할 건지 결정하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다, 디자인하는 상황이 이렇게 보이시겠죠? 종류도 다양하게 있어서 잘 어울리는 걸로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심플 단순한 게 좋아서 기본적인 상태로 이렇게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라운드를 넣어드릴까요? 자, 그리고 RSS나 위젯은 나중에 다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이런 디자인으로 적용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그리고 적용 한 번 더 눌러주시게 되면 현재 제 블로그는 이런 디자인으로 바뀌게 된 거죠. 리모컨을 이용해서 간단한 조합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원래 디자인으로 돌아오고 싶다 하시면 아까 저장해 놓으셨던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스킨 변경하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내 스킨 관리라고 하는 버튼 누르셔서 2020년 10월 26일에 만들었던 걸로 스킨을 다시 적용하겠습니다 하고 스킨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다시 제 원 스타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리모컨을 이용해서 내 블로그 디자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같이 모여있는 20분이 서로 이웃을 신청해서 블로그 이웃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블로그 주소 올려주십사 했는데 몇몇 분은 아직 안 올리신 것 같아요. 일단 올리신 분들 먼저 서로 이웃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밴드에다가 저희 주소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쪽은 지금 밴드 PC용 버전으로 접근한 거고요. 이쪽은 밴드 핸드폰 버전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별도로 주소 목록을 이런 식으로 제가 텍스트 파일로 넣어놨어요. 이 부분을 더보기하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저희 주소들이 이렇게 전부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를 다운로드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메모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메모장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보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핸드폰에 이런 식으로 주소가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웃을 맺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런 식으로 이 주소를 이용해서 이웃을 맺으시면 되는데, 하나의 밴드 안에 지금 한 10명 조금 넘는 분들의 주소가 들어있는데 한꺼번에 모두 눌러서 이웃 맺기 하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같은 IP 주소 내에서
저희가 같은 밴드 내에서 이웃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하루에 한 3개 정도 이웃을 맺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꺼번에 다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서 3개 이웃 맺고 이런 식으로 메모장에서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 컨트롤 C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이 위치에 가셔서 주소를 컨트롤 V 하고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웃을 맺으시는 거는 가능해요. 자, 아무튼 이왕이면 하루에 한 3명, 4명 정도씩 이웃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들어왔다면 여기 이웃 추가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누르시고 이웃 이렇게 되면 저만 이분을 이웃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웃을 신청해서 상대방도 나를 이웃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서로 이웃을 맺읍시다 하는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서로 이웃은 5,00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신청 메시지를 적으시는 거죠. 우리 서울로 이웃해요. 뭐 시흥 평생학습센터 학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신청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수락을 눌러주시게 되면 서로 이웃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주소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웃 추가하고 눌러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서로 이웃을 맺습니다 하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분에게도 신청이 갔기 때문에 이분이 수락을 눌러주시게 되면 서로 이웃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는 핸드폰 버전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박혜영님 걸로 한번 해보죠. 이웃 추가하고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웃 신청합니다 라고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우리 서로 이웃해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이웃 하기 위해서 메시지 넣었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서로 이웃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일단 이분들이 모두 수락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이웃 신청은 핸드폰으로도 수락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로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내 블로그 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내 메뉴라고 하는 곳에 관리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실 수 있겠죠. 관리 화면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부분에 이렇게 열린 이웃, 이웃 그룹 관리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웃 맺기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저한테는 지금 서로 이웃이 들어온 게 하나도 없죠. 만약에 있다면 아이디랑 뒤에 수락 거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수락이 있다 그러면 수락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서로 이웃이 되는 거죠. 제가 보낸 신청하고 이렇게 눌렀는데 지금 보낸 신청은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안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웃 신청하실 때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멘트가 필요하다면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서로 이웃 관리는 이곳에서 하실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끼리 서로 이웃 신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뭐 10명씩 혹은 20명씩 여러분들이
이웃을 늘려가는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학생들끼리 먼저 이웃을 맺는 상황을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웃이 맺어지고 나면 자주 방문하셔서 쓰신 글에다가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서로에게 힘이 돼주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서로 이웃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 이웃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웃 몇 명까지 늘려주면 얼마다 막 이런 대행 업체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문자 수를 늘려야지,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여러 가지로 블로그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금 이웃을 많이 늘려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웃이 많다고 방문자가 많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웃이 방문하지 않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방문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거든요. 물론 아주 좋은 이웃들은 자주 방문해서 자주 댓글도 남겨주시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런 이웃을 만드시려면 여러분도 그분에게 그런 이웃이 돼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방문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으려면 이웃이 그래도 적당히 있는 게 좋으니까 서로 이웃 신청하셔서 이웃을 맺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